그렇죠. 요즘 우리가 워낙 이 비만이나 다이어트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간식은 다 안 좋은 걸로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몸을 살리는 간식과 몸을 죽이는 간식을 무엇인가요? 요즘 우리가 워낙 이 비만이나 다이어트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간식은 다 안 좋은 걸로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뭐냐면 에너지 평소에 손발 차고 소화 안 되고 늘 피곤한 또 근육량이 부족한 그런 에너지 생성이 좀 부족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건 왜 그러냐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때 에너지를 소화시키는 이 소화 기능이요. 소화 기능이 좀 약하게 탁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엔진을 표현을 쓰는데 조금 엔진을 작은 걸 달고 나왔어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면 이 사람이 정상적인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조금씩 자주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에너지 생성이 안 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간식을 많이 해야 돼요. 수시로 틈날 때마다 이제 간식을 하는데 여기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밀가루라든지 찬 음료수, 특히 사이다 콜라 같은 탄산음료라든지 또 이제 뭐 과일 같은 경우도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서 찬 걸 드시는 건 좋지 않냐. 왜 그러냐면 이 밀가루는 이제 글루텐이라는 소화에 부담이 되는 성분 자체가 들어가 있고요. 특히 찬 걸 먹게 되면 이 사람들 에너지가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찬 걸 먹으면 그 찬 걸 데워야죠. 데우기 위해서 소화 흡수를 시키기 위해서 에너지를 소모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가능하면 과일 같은 것도 실온에 뒀다가 또 익혀 먹거나 뭐 오히려 또 이렇게 구워서 먹을 수 있는 거면 이제 그렇게 먹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런 분들은 요즘 뭐 사실은 단백질 간식 같은 경우도 요즘 좋은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는 반드시 챙겨 먹어야 되고요. 아침, 점심 사이 또 점심, 저녁 사이에 간식을 드시는 게 좋겠다. 제가 이제 뭐 간혹 환자들분들한테 이제 추천해 주는 간식은 제가 이제 찰떡을 좀 추천을 해요. 이 찹쌀이 사실은 휘발유로 연료로 따지면 굉장히 고급 휘발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찹쌀 뭐 한 5, 또 이런 현미 잡곡 같은 거 한 3, 우리 요즘 뭐 좋은 몸에 좋은 견과류 같은 걸 해서 5대 3대 2 정도로 해서 이제 떡을 만들어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이제 꺼내서 가방에 넣어서 이제 뭐 한 대여섯 개 가져가서 어느 정도 실온에 있으면 온도도 이제 어느 정도 그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아침, 점심 사이에, 점심, 저녁 사이에 드시면은 에너지 생성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런데 간혹 이런 분들 중에는 선생님 저는 찰떡을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찹쌀이라는 자체가 소화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떡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밥보다는 떡이 훨씬 더 조직이 치밀합니다. 이게.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밥 먹듯이 대충 씹어서 먹게 되면 위에서 그걸 분해하고 하는데 이제 부담이 되니까 소화 안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거는 입에서 그냥 소화를 시켜서 넘긴다는 그런 기분으로 드시면 사실은 굉장히 좋은 간식으로서는 아주 좋은 거고요. 이제 하지만은 뭐 내가 이제 물만 먹어도 붓고 살이 되고 또 우리가 그 체성분을 해보니까 체지방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 간식하면 안 되죠. 이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음식 같은 경우에 이제 포커스를 어디에 두는 걸 목표로 하라고 했냐면 체중을 줄인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위 사이즈를 줄여야 되는 겁니다. 위 용량을. 위 용량을 줄여야 되는데 위 용량을 줄이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음식을 하루 먹는 한 끼 먹는 음식을 한 접시에다가 한 4분의 1 정도씩 이제 평소보다는 줄이는 거죠. 줄여서 이제 한눈에 보면서 먹으면 조금 식사를 줄일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제 제가 보면 환자분들 중에 한약의 도움도 좀 받고 본인 노력해서 아주 몸을 잘 만들어서 이제 진료를 이제 중단을 마쳤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한 1년 뭐 2년 후에 선생님 제가 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하면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 보면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제 간식이 문제가 되는 경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위를 줄이는 이유는 식사량을 위를 줄여 놓으면요 우리가 식사 때 음식을 먹었을 때 위 용량이 어느 정도 차면 포만감이 느끼면서 그 호르몬이 분비가 되거든요.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이라는 게 분비가 되면서 식사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식사를 적게 하려고 위를 줄여놨는데 간식을 먹게 되면 위 용량에 이상되는 또 음식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건 소모를 못하게 되고 지방으로 축적하게 되고요. 또 지방이 쌓이게 되다 보면 뇌에서 그 지방세포를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위를 키우라는 사인을 주게 되고 위가 다시 커져버리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비만을 관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아쉽습니다만은 절대 간식은 하면 안 된다. 간식 습관은 버려야 된다. 제가 이제 심지어는 혹시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도 식사 때 먹으라는 식으로 내가 농담 겸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뭐 진짜 상황이 되면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먹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요 간식을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계시면 혹시 낮에 먹게 되면 그만큼 식사량을 줄이는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이런 분들은 간식을 에너지 순환이 안 되면서
몸이 체지방이 많고 붓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신 비만인 경우는 간식을 하면 안 된다. 하지만 우리가 팔다리가 가늘고 마른 복부 비만 환자는 뭐든지 많이 먹어야 되고 먹어야 에너지가 생기고 또 그 에너지를 통해서 운동을 해야지만 근육이 만들어지고 근육이 만들어지면 뇌에서 그 근육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위 사이즈를 키우는 사인을 주게 되고 그게 이제 체질 변화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래서 위기능도 좋아지고 이제 이런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몸을 살리는 건강한 식사법은 무엇인가요? 네, 기본적으로 하루 3끼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부득이 이제 아침 같은 경우에 우리 직장인들 아침 못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그런 경우도 저는 이제 간단하게 너무 식사를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저는 뭐 삶은 계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언제든지 그 뭐 쉽게 둘 수가 있잖아요. 그죠? 삶은 계란 한 2개, 뭐 또 요즘 두유 같은 경우도 좋은 두유들이 많더라고요. 두유 하나, 계란 2개. 또 뭐 양배추 샐러드 조금이나 아니면은 뭐 오이 당근 조금 이렇게 먹고 가면 사실은 이게 쌓이면은 그 사람의 몸의 에너지 생성과 인체 각 기관이 작용을 하는 데는 엄청나게 사실은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하루 3끼를 꼭 권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다이어트 비만을 신경을 쓰다 보니 이제 일반인들이 그냥 SNS에 어느 연예인 누가 다이어트에 성공했다, 식단은 이렇게 했다. 막 이런 것들을 찾아서 따라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사실은 절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리는 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우리가 자연에서 나는 일반 식사 하시면 됩니다. 뭐 일반 잡곡에다 뭐 특히 이제 좀 신경을 쓰시면 귀리나 콩 같은 그런 걸 조금 넣어서 통곡물 같은 걸로 넣어서 우리가 탄수화물 섭취하면 되고요. 단백질도 지금 얘기했습니다만은 뭐 계란이나 두유, 두부, 또 생선, 뭐 고기 이런 거 이제 그냥 드시면 되고요. 뭐 해조류 우리가 또는 바다에서 나는 김, 미역, 다시마 또는 뭐 우리 채소 쉽게 구할 수 있는 채소 또 과일도 제철 과일에 적당히 이렇게 그냥 골고루 드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에너지 상태에 따라서 조금 조절해 줄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 우리가 뭐 사회생활 하면서 우리가 완전히 피할 수는 없고 하지만 나름대로 좀 주의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특히 이제 밀가루 같은 경우 또 흰쌀밥 같은 이런 이제 우리가 정제곡물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단순당 특히 이제 청량음료, 사이다, 콜라 이런 것들은 뭐 단순당으로서 사실은 바로 우리 몸에 과잉되면 지방으로 바로 축적되는 거거든요. 아이스크림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주부들한테 제가 이제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주부들은 과일이라 그러면 무조건 좋은 걸로 생각해요. 뭐 사실은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미네랄도 많고 섬유질도 있고 좋은데 특히 이제 과일 주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당만 뽑아낸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입맛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몸에 체지방 축적하고 혈당을 높이는 데는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제 그런 걸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가공식품이죠. 이제 그 속에는 색소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인공 감미료 같은 거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 좀 피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술은 뭐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제가 봐서는 이제 우리가 주류 문화라 그럴까요? 주류 어떤 건강을 위한 술 먹는 방법이랄까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 가능하면 다이어트를 생각하시면 맥주 막걸리는 좀 피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정류주라 그러죠. 우리가 소주도 이제 우리가 2가지가 있는데 희석주가 있고 정류주가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가 이제 흰병에 들어있는 정류주를 위스키나 이런 걸 조금 권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술은 하루 드시면은 사실 한 이틀은 쉬어주는 게 좋아요. 그게 왜냐하면 각 술마다 어떻게 보면 술잔이 있잖아요. 그 해당되는 술잔에 2잔 이상을 마시게 되면 간은 그 알코올을 분해하는 공장을 돌려야 돼요. 그러면 간은 못 쉬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반주를 한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건강에 좀 안 좋습니다. 뭐 체질적으로 알코올 분해 효소가 막 분비가 잘 되고 분해 능력이 아주 뛰어나서 뭐 나는 술을 먹어도 괜찮다는 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일반적으로 매일 술을 먹는 거는 건강에 좋지 않다.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